독일 마을의 풍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독일 마을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습들은 그냥 겉모습이거든요. 저는 오면 독일 마을의 건물 하나하나 혹은 사람들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풍경에 이끌려 움직이던 발이 이제는 사람에 끌려 움직여요. 이모, 독일에서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가만있어 봐. 여기 있네. 회가 제일 먹고 싶었어요? 왜냐 하면은 네. 내가 어릴 때 네. 마산에서 컸거든. 아, 고향이 마산이세요? 마산에는 봄, 여름, 가을 없이 새를 많이 먹어. 그리고 또 낚시질도 다니고. 그리고 근데 독일은 회가 없어요. 안 먹을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어릴 때 먹던 그 생선 회라든지 그게 제일 먹고 싶었어. 그래 근데 그래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서 이제 편지 속에 김을 한 장씩 넣어갖고 보내왔어. 그래 그건 진짜 귀한 맛이겠어요. 이모 옛날 생각나는구나. 편지 속에 김 한 장씩 이렇게 보내왔었어. 아이고. 그래 그럼 그 편지를 오랫동안 안 보고 들고 댕겨. 그럼 일단 우리 저 작가님에게 좀 여쭤보죠. 네. 어떻게 독일 마을에 또 저 부부에게 꽂히셨는지. 독일 마을 근처에 네. 친구 부부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여행가 부부였는데 신혼 살림을 거기서 차렸다고 그래서 이제 구경을 갔죠. 근데 친구들 만나러 종종 가다 보니까 친구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주 가게 되고. 네. 진짜 서울에서 좀 멀긴 하지만 멀어요. 네. 땅끝이잖아요. 네. 예. 저는 이제 훌쩍 차 몰고 이제 혼자 쉬러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독일 마을이 이제 조성이 된 배경이 6, 70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인력 수출이라는 말이 좀 표현은 그렇겠습니다만은 인력을 많이 수출했지 않습니까? 뭐 경기 활성화라든가 또 외화 벌이를 위해서 많이 나갔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로 광부로 많이 나갔고 그리고 간호사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그분들이 이제 은퇴할 시점에 나이가 드시고 그럴 때 때마침 남해에서 독일인이 정착할 수 있는 마을을 한번 조성해보자라는 사업이 추진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딱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그곳에 이제 독일 마을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겠죠. 근데 왜 하필 남해 그 독일 마을이 생긴 남해에 거예요? 가시면은 그 예전에 이제 남해 군수였는데요. 김두관 군수가 계셨을 때 그 군수의 형님께서 파독 광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죠. 그 독일 생활이라든가 그리고 독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마을이 조성이 됐고 실제로 남해에 가보면은 겨울에도 상당히 많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따뜻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따뜻하고 경치가 너무 빼어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 이제 남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냥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마을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사연도 곳이네요. 있고. 당시 한국인 대기업 직장 임금이 알아보니까 한 2만 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파독 광부나 파독 간호사로 가면은 60만 원, 7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지원자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 돈이 다시 한국으로 송금돼서 지역 경제 발전에 아주 도움이 됐던 건 아주 크나큰 사실입니다. 예. 궁금했거든요. 아니 얼마나 많이 주길래 저렇게까지 힘들게 목숨을 어떻게 담보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몇십 배네요. 제가 대학을 첫 해에 떨어지고요. 그 젊은 날의 초상이라고 이문열 씨의 소설에 영향을 받아서 네. 그 막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탄광에서 잠깐 알바를 했었어요. 탄광까지 가서요? 네, 3일 원래는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예. 소설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어린 나이에 가서 하겠다니까 너는 못한다고 어려워서 예. 제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너는 못할 거라고 계속 그러시길래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혈기왕성한 저럴까. 나이였잖아요 그때는. 네, 힘도 세고. 네. 근데 이제 그 갱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갱도 안에는 안 예, 들어가요. 그 굴 밖에서 예. 뭐 무거운 걸 나르거나 막 이런 것만 시켜주시는데 제가 너무 자신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3일 된 밤에 몰래 도망갔는데 예. 도망가는 게 창피해서 그동안 일한 것도 돈도 안 받고 어이구. 짐 싸고 몰래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광부들이 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네. 이제 가족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출국할 때 입고 갔던 그 당시 옷을 네. 돌아올 때도 그대로 입고 왔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예, 아니, 그만큼- 그동안 옷도 안 사 입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쓸 돈을 아껴서 그걸 한국으로 보내준 거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독일 마을이 단순한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마을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또 보여주는 곳인 것 같긴 한데 무엇보다 궁금한 게 얘기를 들었더니 독일 마을이 다른 곳보다 비교해서 전기세가 좀 덜 나온다고. 네네.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그 독일 제품에 대한 평가인가요? 어떻게 독일하면 또 기계가 워낙 유명하니까. 예? 독일은 그 기기가 유명한 것도 있지만은 예. 절약 정신이 유명한 것도 사실은 탁월하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왜 그 자주 입는 자켓에 팔꿈치 덧댄 옷 같은 것도 사실은 독일에서 유행한 걸로 알고 그건 있습니다. 이제 패션이 됐죠, 하나의. 그렇죠. 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한 8시 정도 되면 이제 불이 다 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잠들기 전까지 그냥 TV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예. 불이 빨리 꺼져서 좋은 점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 하늘에서도 별 보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 주변에 불빛들이 너무 밝아서 그런지 선명한 별빛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형님이 일하시면서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야, 예전처럼 어렸을 때 보던 그런 선명한 별빛 보고 싶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 독일인 마을을 가보시라고 꼭 추천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흔히들 그럼 요즘에 별 볼 일 없다고. 예. 의사애가. 거기서 나온 말인가요? 별 볼 일 없다. 근데 정말 별 볼 일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깜깜하니까 이렇게 별빛들이 반짝반짝하면서. 네. 예. 저 보니까 별빛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면 더 별빛도 더 빛나고 그리고 왠지 더 고요하고 조용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연의 소리도 더 잘 들릴 것 같고 그러다 더 보면 내 시 한 수 마음에 나오겠어요, 우리 한수 내 씨.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릴 것 같고 시 한 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예. 아, 정말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더 매력적인 독일 마을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독일의 아름다움에 취해봤다면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맛이 있죠. 예, 독일 마을의 맛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맛 지식 가이드입니다. In unserem Stall, da steigt Rind, dat he sich selbst der Tage. He leeft et wie sin egnet Kind, och me wer he gewogen. Unser knodat Rindvieh an, der Göck an meinem Christian. Unser knodat Rindvieh an, der Göck an meinem Christian. Op sinem Esel nahm he mi, wenn he melde musste. He bögt wohl sinem Arm um mi und het mi sine Juste. Unser Knut im Esel an, der Göck an meinem Christian. Unser Knut im Esel an, der Göck an meinem Christian.
네, 우리 중에는 이제 맛 전문가 하면 우리 박찬일 또 가이드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통통한 소시지하고 예. 벌컥벌컥.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는 치맥이니까. 그렇죠. 그럼 치킨과 독일은 소맥인가요? 발음을 조금만. 예. 소맥 말고. 소맥. 성공 아니에요? 성공. 아, 소맥.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네. 습관돼서. 한소연 씨 너무 군침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왜 유머하신 그러세요? 거죠 지금? 예. 예. 웃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에겐 치맥이 있다면. 그렇죠. 거기는 소맥. 이제 소시지 예, 맥주네요. 소맥. 저것도 소맥이죠. 맛있겠네요. 예. 소시지 종류도 정말 다양하죠. 맥주만큼 소시지 종류 다양하고요. 또 들어가는 재료, 또 장의 형태, 또 맥주도 종류 따라 정말로 다양한. 그리고 또 우리처럼 대량 생산되는 것보다는 하우스 맥주를 작은 하우스 맥주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독일에서 열리는 걸 이제 가을에 열리는 축제로 보통 옥토버 페스트라 그래서 그렇죠.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패키지 상품으로 유럽에 있을 때 그 독일 도시를 갔었거든요. 옥토버 페스트 패키지 상품이 있어요. 예, 딱 그 각 시기에. 뭐 옥토버 런던 뭐 이런 페스티벌. 각 도시마다 다 그 상품을 팔아요. 가서 맥주 진탕 먹어야지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맥주 무제한인가요? 아닙니다. 돈 내고 뭐 무제한 그런 거. 순간 솔깃하셨다고. 예, 그 얘기가 아니라. 비행기표 끊으실 많이 실망하신 것 뻔했다는. 같은데요. 근데 예상이 우리 같으면 예. 이렇게 술 축제 하면 또 이렇게 아저씨들 한잔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오히려 사람 바글바글하고 아주 흥미로운데 네. 우리처럼 그런 아니, 이를테면 독일 사람들은 주사가 없다고요, 그러면? 약간 뭐 이렇게 좀 흥이 겨워서. 그 아저씨들이 좀 이렇게 한 명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아저씨들은 별로 없어요. 요즘도 그래요, 그게? 어깨 겹고 춤추고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춤은 추지만 예, 그렇다고 춤도 막 추고, 여기저기 막 쓰러져 있고. 예, 뭐. 노래도 부르시고 예. 예, 쓰러지고 이런 게 좀 별로 없는. 아, 그러면 굉장히 좀 술 마시기 곤란하셨겠어요. 저는 안 쓰러져요. 아니, 왜 제가 곤란할 대신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쓰러져야 되는 건가요? 가서 마시고 한국인의 금지를 가지고. 정말 축제답게 네. 서로 이제 서로의 흥을 좀 그 쏟아주는. 즐기는 선에서 끝마치는 그렇죠. 말이에요. 그 유럽 문화가 헝가리 술 마시고 취하에서 술정 부리면 네. 그 사회에서 약간 이상하게 보는 문화가 있거든요. 별로 그걸 좀 이렇게 막 곤드레만드레 예. 안 되더라고요. 약간 애교스럽게 봐주질 않는 문화가 있어서.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오히려 취해요. 외국인들. 그렇죠. 뭐 자기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때다 취하는 싶어서 좀 여기 있고, 뭐 예. 아무도 날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막.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아무래도 술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빨리 취하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문화를 즐기는 술 문화를 즐기는 이제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누가요? 원래 이제 독일 하면 정말 이 누가 맥주를 적당히 즐기는 적당히 하시나요? 저부터 그렇게 해보려고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저부터 좀 적당히 즐기려고 권하지 않고. 예. 근데 이제 워낙에 독일 하면 이제 맥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오늘 주제가 독일 마을이니까 독일 마을에서도 그럼 맥주 축제를 합니까? 매년 10월에 예. 저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옥토버 페스트라고 해서 이게 한 3일 정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한 6회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9만 명이 이 축제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연인원. 독일 마을에서 열리는데.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 축제에 가면은 이제 그 지역민들이 직접 만들어 먹는 소시지라든가 그리고 독일식 맥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맛보기 때문에 좀 이국적인 맛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누가 많이 가는가 싶어서 보니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도 많이 갑니다. 그 독일 분들은 또 향수에 그렇죠. 또 갈 수 그렇죠. 있게. 고향의 맛을 느낄 수가 있죠. 남해라는 그 아주 뛰어난 관광지도 구경하고 네네. 네. 또 맥주도 마시고. 그렇죠. 뭐, 그렇죠. 아까 예, 뭐 이곳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하우스 맥주를 먹을 수 있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먹을 수 없고요.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수입된 맥주를 이제 많이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지인들이 먹는 이제 소시지라든가 이런 뭐 안주거리들 이런 것들을 같이 맛볼 수 있는 게 네. 이 축제의 이제 매력이죠. 그러자면 1년 내내 그 생산 시설을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요. 항상 일정량 팔려야 되는데 그 노인들이시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 설비가 맥주를 만들려면 설비가 비싸요. 막걸리 만드는 거, 와인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설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요? 그래서 예. 아마 그 맥주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럼 독일 마을에서 좀 맛볼 수 있는 특이한 맥주는 또 따로 없을까요? 남해에 있는 그 해안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겨울임에도 이 파릇파릇하게 잔디처럼 올라온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마늘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마늘 먹인 소, 한우인데 마늘 먹인 뭐 한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늘로 만든 맥주도 있고요. 흑맥주요? 예, 예. 그래서 뭐 마늘 향을 첨가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맥주도 나옵니다.
마늘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맥주를 마시면? 마늘 맛은 나진 않습니다. 그래요? 술 냄새 나는 것도 그런데 마늘 냄새까지 나면 흑마늘은 발효시켰으니까 우리 생각하는 그런 마늘 향은 아니거든요. 남해 마늘의 특징이 이 마늘의 그 쓴맛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맛이 덜해요. 그러지 않고 좀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남해 식당에 가면은 왜 불고기집이라든가 이렇게 가면은 꼭 그 마늘을 이제 썰어서 된장에 그냥 찍어 먹게끔. 예. 그리고 남해에서 마늘을 드실 때는 왜 불판 위에 이렇게 뭐 이 참기름 부어서 이렇게 구워 먹는 경우가 많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렇게 먹지 않고 그냥 날로 먹는 게 많아요. 단맛이 있고 부드러운 마늘들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고깃집에 이 기름에다 넣고 네네네. 그걸 서양 조리 기술로 꽁휘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구워서 먹어도 매운맛이 덜하고. 뭐 지금이야 뭐 다양한 전 세계 음식들을 실은 한국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맛볼 수 있지만 예전에 그 파독 광부 여러분이나 간호사 여러분들께서는 젊은 시절 얼마나 저 타지에서 고향의 맛, 또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우셨을까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는데